이번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각기둥이에요. 그런데 각기둥은 입체도형이라고 했죠. 입체도형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직육면체라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바로 5학년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직육면체는 6개의 직사각형으로 둘러싸인 입체도형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직육면체가요. 우리가 오늘 학습해야 하는 각기둥에서 특별히 사각기둥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직육면체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렇다면 직육면체의 구성 요소를 살펴봐야 해요. 직육면체의 구성 요소에 면, 직육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와 같은 직사각형들, 이 각각을 우리는 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직육면체의 면의 수는 6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모서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모서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을 말하느냐면 바로 이렇게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우리는 모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모서리는 몇 개인가? 직육면체에서 모서리의 수는 12개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성 요소 꼭지점, 요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 그럼 꼭지점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꼭지점은요,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육면체에서 꼭지점의 수는 8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직육면체를 우린 이번 시간에 사각기둥이다라고 이름을 붙일 거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각기둥의 면의 수는 6개고 모서리의 수는 12개고 꼭지점의 수는 8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직육면체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고 그의 구성 요소까지 확인해 보았어요. 이 내용들이 본학습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각기둥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자, 각기둥을 알아보자. 여러분은 이와 같은 입체 도형을 바로 각기둥이라고 한다. 구분을 하면 돼요. 그런데 정말 애매하죠. 각기둥이 뭐야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하자면 이 그림을 가지고 보여주거나 아니면 실물의 모형을 가지고 딱 주면서 이게 각기둥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누구나 각기둥을 잘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입체 도형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위와 아래에 있는 면이 다각형이죠. 거기다 합동이에요. 근데 그 전에 위와 아래에 있는 면이 서로 평행하더라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와 아래에 있는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을 각기둥이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각기둥이에요 라고 표현하는 거에다가 덧붙여서 그 특징을 설명하게 되면 각기둥을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때 각기둥 서로 평행한, 그럼 평행하다라는 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고 이 두 면이 합동인 다각형, 이게 중요하죠. 또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 바로 이것을 각기둥이라고 한다. 그 내용을 잘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각기둥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각기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과 왜 각기둥이 아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와 같은 경우에는 위, 아래에 있는 면이 서로 평행합니다. 그리고 다각형이에요. 그렇지만 합동이 아니죠. 그래서 각기둥이 아닌 거예요. 또 나와 같은 경우에는요. 위와 아래에 있는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입니다만 문제는 다각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기둥이 아니고 다는 위아래에 있는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이기 때문에 각기둥이구나. 라의 경우도 역시 각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는 어때요? 위와 아래에 있는 면이 평행한 두 면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기둥이 아니고요. 바는
각기둥이라고 하는 건 모든 면이 다 다각형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입체 도형들에서 각기둥을 찾아보면 다와 라가 각기둥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엔 각기둥의 밑면과 옆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밑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옆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밑면이라고 하는 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바로 밑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밑면과 만나는 면, 이것을 바로 옆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기둥에서 밑면과 옆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눈으로 익혀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둬야 할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자,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밑면이라 하는데 이때 이 밑면은 각기둥에서는 반드시 다각형이어야 한다. 요것을 살펴두세요. 그리고 이 옆면은요. 각기둥이라면 반드시 어떤 각기둥이더라도 직사각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해요. 또 밑면과 옆면은 서로 수직이더라,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입니다라는 것을 살펴두어야겠어요. 여기에다가 자, 옆면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은요. 한 밑면의 변의 수를 세어보면 돼요. 한 밑면의 변의 수가 3개라면 옆면의 수도 3개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각기둥의 밑면과 옆면에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잘 기억해 두기. 그렇다면 이제 각기둥의 겨냥도는 어떻게 그리는지를 알려줄게요. 우리 이 겨냥도라고 하는 건요. 입체적인 모양을 평면상에다가 그려 나타내주기 위해서 실선과 점선을 사용하여서 나타낸 그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려 나타내주면 된다는 거죠. 겨냥도를 그려서 표현할 수 있어야겠어요. 자, 이렇게 겨냥도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들 있죠? 또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하나 더. 평행인 모서리는요. 실선과 점선에 상관없이 평행이 되도록 그려 나타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각기둥의 겨냥도를 그릴 때 주의해야 될 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져볼게요. 각기둥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각기둥에서 옆면의 모양은 항상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학에서 반드시 외워두어야 한다. 각기둥에서 옆면의 모양은 어떤 각기둥이더라도 항상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에 동그라미 표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각기둥의 특징을 잘못 말한 사람을 찾아 이름을 써볼 거예요. 하나, 각기둥의 모든 면은 다각형이야. 그렇죠. 밑면 2개가 다각형이에요.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면은 다각형이야. 맞습니다. 영재, 각기둥은 밑면이 2개야. 맞죠? 수진,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야. 방금 확인했어요. 은영, 밑면과 옆면은 서로 평행해? 서로 평행한 두 면은 밑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면과 옆면은 서로 평행한 것이 아니라 서로 수직이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진수, 서로 평행한 두 면은 합동이야. 서로 평행한 두 면을 밑면이라 하는데 그 밑면은 합동인 다각형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건 옳은 설명이에요. 그러므로 그 특징을 잘못 말한 사람의 이름은 은형이구나 답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개념 함께 해봤어요. 두 번째 개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둥의 이름, 이 각기둥의 이름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거는요,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면 사각기둥,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면 오각기둥이라고 그 이름을 정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밑면의 모양이 별각형이라면 그러면 이때의 각기둥의 이름은
별, 각, 기, 둥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각기둥의 이름을 정하는 방법을 확인했어요. 자, 이번엔 각기둥의 구성 요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숨겨진 기억을 찾아봤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똑같은 거 나오네요. 꼭지점도 있고 모서리도 있어요. 자, 꼭지점은 뭘까요?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이겠죠? 모서리는요,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이에요. 그리고 이 높이라고 하는 건요,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하였잖아요.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옆에 그림은요, 눈금자와 직각, 삼각자를 이용하여서 바로 이 각기둥의 높이를 재어 나타내는 방법을 소개를 한 것이죠. 이렇게 구성 요소를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별 하나 달아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중요하다라는 거죠. 각기둥의 꼭지점, 면, 모서리의 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각기둥의 꼭지점의 수는요, 한 밑면의 변의 수의 2배로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 각기둥을 보세요. 꼭지점이 이렇게 한 밑면에 5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2배를 해줘야 꼭지점의 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면의 수는요, 한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2를 더할 거예요. 한 밑면에 변의 수가 5개, 그럼 이건 옆면의 수와도 같다라고 했죠. 따라서 옆면의 수에다가 밑면의 수 2개를 더한 것과 같더라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모서리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의 3배로 구할 수가 있어요. 한 밑면의 변의 수가 5개, 또 5개, 그리고 이렇게 5개만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밑면의 변의 수의 3배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중학생이 되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외워두자고요. 이해는 다 했을 거니까요. 구성 요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까지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져볼게요. 보니까 각기둥을 보고 표를 완성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우리 처음에 이거 봤죠? 우리 이거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라고 부르는 이런 도형들을 5학년 때 배웠는데 이런 것이 바로 사각기둥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삼각기둥의 한 밑면의 변의 수는 3개예요. 꼭지점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의 2배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따라서 6이 될 거고요. 면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의 2를 더해서 5가 되고 모서리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의 3배를 하여서 9개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사각기둥을 보겠습니다. 한 밑면의 변의 수는 4개입니다. 꼭지점의 수는 2배로 8개고 면의 수는 2를 더해서 6개가 되고 모서리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의 3배로 12개가 된다. 오각기둥도 확인해 볼까요? 한 밑면의 변의 수는 5개이고 꼭지점의 수는 2배로 10개이고 면의 수는 2를 더해서 7개이고 모서리의 수는 3배를 하여서 15개로 표현이 된다. 중요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져보았답니다. 그럼 이제 만나볼 다음의 문제를 볼게요. 어렵다라는 마크가 주어져 있네요. 정말 그럴까요? 면이 10개인 각기둥의 모서리는 몇 개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럼 빨리 떠올려 주세요. 각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어떻게 구한다? 한 밑면의 변의 수의 3배를 한다. 그러면 한 밑면의 변의 수를 네모게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면이 10개? 그럼 또 하나의 공식을 떠올려야겠죠. 각기둥의 면의 수는요, 한 밑면의 변의 수의 2를 더해서 구할 수 있더라. 그런데 그 값이 10이군요. 그렇다면 네모 안에 들어가야 할 수는 바로 8이 되는 거예요. 한 밑면의 변의 수가 8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밑면의 모양, 밑면의 모양은 바로 무엇이 되고 팔각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각기둥의 이름을 붙일 거기 때문에 이때 각기둥의 이름은 팔각기둥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이끌어내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각기둥의 모서리의 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각기둥의 모서리의 수는요,
한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몇 배, 3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24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기둥의 모서리는 몇 개인가요? 문제의 답은 24개가 되겠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려고 했는지 찬찬히 살펴 문제 해결해 보세요. 세 번째 개념으로 각기둥의 전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냥도, 전개도, 끝에 도가 붙으면 어떤 그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전개도라고 했죠. 전개는 활짝 펼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펼쳐서 그린 그림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각기둥의 전개도, 모서리를 잘라서 펼쳐서 그린 그림을 바로 전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어진 삼각기둥, 그 전개도를 그려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모서리를 전부 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모서리의 일부를 자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 모서리를 잘라서 표현을 해주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펼쳐준 거예요. 펼쳐주고 펼치자, 펼치자. 아래쪽에 있는 밑면도 펼쳐주었죠. 그랬더니 이와 같이 전개도가 완성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잘린 모서리들은요, 모두 실선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그리고 잘리지 않은 모서리는요, 점선으로 표현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선과 점선의 의미를 확인해 둘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같은 색깔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선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접었을 때 맞닿는 선분은 길이가 같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삼각기둥의 전개도를 보면요. 여기 같은 색깔의 선분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이거는 펼쳐 놓은 것을 다시 접었을 때 맞닿는 선분이라 길이가 같습니다 라는 걸 의미한다. 전개도의 특징을 확인해 보았어요. 또 하나의 전개도를 볼게요. 사각기둥의 전개도예요. 모서리를 전부 다 자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서리의 일부를 잘라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펼쳐서 이와 같이 사각기둥의 전개도를 완성해 줄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이때 보세요. 잘린 모서리는 실선으로, 잘리지 않은 모서리는 점선으로 표현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요. 접었을 때 맞닿는 선분은 길이가 같아요. 그럼 그 옆에 이렇게 맞닿는 선분은 역시 길이가 같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사각기둥의 전개도까지 함께 확인했어요. 그렇지만 이 전개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모서리를 잘랐는가에 따라서 같은 각기둥이지만 다른 전개도를 그려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죠. 삼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리자 한 가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삼각기둥을 보고 우리는 다양한 전개도를 그려서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때 주의를 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리는 방법 주의하세요. 잘린 모서리는 실선입니다. 잘리지 않은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려서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요거 주의해서 살펴두고 또 전개도를 접었을 때 몇 번 강조했어요.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맞닿는 선분의 길이는 같게 그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개도를 접었다, 맞닿는 선분이 되겠죠. 이 맞닿는 선분은 요거는 길이가 같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게끔 그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면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교재에다가 표시를 꼭 해두세요. 그리고 또 전개도를 접었을 때 서로 겹치는 면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겹치는 면이 없도록 그려야 한다는 거 주의해야겠고요. 그 다음 두 밑면은 서로 합동이 되도록 그려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삼각기둥에서 두 밑면 합동이잖아요. 전개도를 그렸을 때에도 두 밑면은 반드시 합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려야 해요. 그리고요. 옆면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려야 합니다. 특히 이 옆면의 수는요.
한 밑면의 변의 수와 같아야 합니다. 한 밑면의 변의 수가 하나, 둘, 셋. 그렇다면 옆면인 직사각형도 반드시 하나, 둘, 셋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개도를 그릴 때 주의해야 될 내용들을 함께 확인해 보았어요. 그렇다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개도를 접어서 각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둘을 동시에 한번 살펴보자고요. 밑면은 삼각형이에요. 세 변의 길이를 보니까 가장 긴 변의 길이가 6cm, 가장 짧은 변의 길이가 3cm. 그럼 요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몇 cm일까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삼각 기둥을 보면 돼요. 바로 5cm가 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죠. 옆면은 요건 직사각형이라고 했어요.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 길이가 5cm일 거예요.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맞닿는 선분은 길이가 같다라고 했죠? 맞닿는 선분의 길이가 같아야 하므로 5cm, 5를 써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걸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 기둥을 놓고 보면 이 밑면을 볼게요. 5cm, 6cm, 3cm, 3이 들어가 주어야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네모는요. 바로 삼각기둥의 높이예요. 삼각기둥의 높이는 전개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8cm가 된다라는 거죠. 전개도를 접어서 각기둥을 만들었을 때 요 각각에 어떤 수들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았어요. 이번에는 자, 전개도를 완성하여 접어서 만든 각기둥의 높이가 5cm예요. 다음을 만족할 때 밑면의 한 변의 길이는 몇 cm일까요? 그런데 어떤 전개도냐? 바로 이와 같은 전개도입니다. 이거는 지금 옆면만 주어져 있어요. 옆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면이 6개라는 건 한 밑면의 변의 수가 6개이더라. 따라서 이것은 육각기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각기둥의 옆면이 모두 합동인 직사각형이고 각기둥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54cm이므로 밑면의 한 변의 길이를 네모라고 한다면 한 밑면에는 네모가 6개 있죠. 그런데 밑면이 2개니까 곱하기 2를 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육각기둥에서 바로 높이를 나타내는 모서리는 6개. 근데 문제에서 높이가 5cm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6개 모두 더하면 54가 되는구나. 이때 네모의 값을 구하게 되면 네모에는 바로 2가 들어간다. 밑면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서 답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답은 따라서 2cm로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